휴가라서 많이 없으시기도 하고 이러네요. 일단은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건 아시죠? 언제든지 보시고 싶으시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영업조작 관련된 거 보면서 시작하고 못 보신 분들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든 거 이제 점검의 시간이거든요.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화면 무슨 화면일까요? 이게 그 네이버 밴드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움과 큰 꿈, 우연과 인연이라는 건데 이제 앞에다가 글로벌 금융 K라의 수석팀장 모임이라고 적어달라 그래서 저렇게 좀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들어와 보셨죠? 못 들어오신 분 계세요? 밴드 안 들어오신 분? 초대 안 된 분? 없죠? 이거 들어오시면 여기 세법 개정 관련된 거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들어는 왔는데 보지는 못하네요. 지금 18년 세법 개정안 자료라고 해서 그림으로 나온 거랑 세부안 이런 것들 나온 거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여기 이제 댓글이나 이런 이모티콘 달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선물 드리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밴드 오셔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 잘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제가 만든 이번에 넣은 자료 중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라고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마련할 수 있는 거 마련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건지 보니까 중소나 이런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해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걸 시행한대요. 이게 어떤 건가 봤더니 청년 자신은 5년간 7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매월 한 12만 원 정도씩 5년 동안 12만 원씩 매번 내면 회사가 1200만 원 내주고 나라가 1000만 원 내주겠다. 그래서 총 3000만 원 모여주겠다. 내가 내는 건 얼마? 720. 나라랑 기업에서 내줘가지고 3천만 원. 5년 후에는 3천만 원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요거는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거 잘 활용해보세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일까요? 15세부터 34세거든요. 그리고 뭐 군 경력 뭐 이런 거 포함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나이 보셔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무조건 빨리 가서 만들자라고 하면서 얼른 만들어주시면 돼요. 대신 중소 중견기업에 취직 중에 있는 거에 해당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뭐 내일 채용 공제라고 치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홈페이지가 나와요.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관련된 거 미리 보시고 고객 만나기 전에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저소득층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뭔가 봤더니 청약저축 관련된 거에 이제 우대해가지고 뭐 만들어야겠다라는 걸로 3천만 원 이하까지는 뭐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는 저희가 무주택 청년 관련해가지고 3.3% 금리 해주겠다라는 거 최대. 그래서 금리 관련된 거 높은 금리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있으니까 청년 관련된 거 나이 어린 분들이나 나이 어린 분들을 갖고 데리고 계신 부모님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말씀 하나 해주세요. 이런 것들 안내 자료 해주면 좋으니까. 그거 이중으로 돼요? 네? 이중. 다시 한 번만. 이중으로 돼요? 이중으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아까 거는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존에 있는 청약통장하고 중복 기존에 있는 거? 네. 저도 어제 봐서 정확한 걸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어린 분들 일반 청약 저축 금리의 11.5%를 우대해드리겠다라는 거니까요. 3.3% 금리 관련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라고. 뭐 금리 관련된 걸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겼네요. 그랬더니 이자가 1% 준대요. 그럼 1년 후에 받는 거 얼마일까요? 없어요. 왜 없어? 왜 없죠? 배운데? 그래도 너무 100만 원에 1%면은 101만 원 줄 것 같죠? 근데 가면 어떻게 해줘요? 세금을 떼죠? 세금 얼마나 떼요? 15.4%. 오케이, 정확해요.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 오케이. 아, 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구간 있죠? 종합소득세 구간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 맡기고 뭐 이렇게 세금 떼고 이래서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돈을 맡기려고 했어요. 친구한테 100만 원을 줬네요. 그랬더니 얘가 이자를 12% 주겠대. 그리고 한 달만 빌리겠대. 그리고 한 달 후에 얼마 받아요? 못 받아요. 아, 여기 수준이 너무 높은데. 자, 일단 100만 원에 12%면 112만 원 받을 것 같죠? 한 달 후에. 한 달 후면 이자가 월 12%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연 12%라고 해서 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12만 원을 12개로 나눠서 한 달치 했으니까 만 원.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거는 못 받는 형식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실제로 많이 못 받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 보면은
나한테 보험 가입해야 되고 왜 나랑 인연을 가져야 되냐 하면 이런 사기 같은 거 안 당하려면은 나랑 이렇게 해서 관계 맺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거 뜯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저도 대학교에 있는 이렇게 강사님이 돈을 빌려달래요. 너무 급하다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줬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다 사기 당했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채무 관련된 거, 특히 20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나는 거니까요. 이거 한번 잘 봐주시고, 세전 세후 관련된 거 배우셨고 지금 원리랑 연리 관련된 거 배우셨는데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문제는 자, 세전으로 일단은 세후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세전으로 일단 다 할 거예요. 가장 높은 이익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이러면서 일복리, 하루마다 이자를 주고 그거를 복리로 해주겠다라는 거 있고, 월복리 있고 연복리 있네요. 뭐가 제일 높죠? 일복리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일복리 상품 나오면 저거 가입하면 좋죠? 맞죠? 그런데 아까 연복리, 월복리라는 거 잠깐 배우셨죠? 연 10%의 일복리 상품이 있고 연 11%의 월복리, 연 10%의 연복리, 뭐가 제일 높을까요? 일복리가 제일 높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 후에 이자 얼마 나오는지 봤더니 1,500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월복리 연 11%는 11.57, 그리고 연복리 12%는 12,000원을 받아요. 뭐가 제일 높죠? 연복리가 제일 높죠. 왜? 이율이 다르니까. 같은 12%면 일복리가 제일 높겠죠. 근데 이율이 지금 다르죠. 그래서 연복리가 제일 높게 나와요. 근데 이게 매일 이자를 주는 거잖아. 1년 하니까 이렇게 적은 거지 10년, 100년 하면은 달라지죠? 똑같아요. 10년이 지나도 일복리가 제일 적어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제일 많은 애가 10년이든 100년이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복리로 따지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일복리랑 월복리 이런 것들. 그러면 일복리 말고 시복리도 되나요? 1시간마다 이자 주는 거. 분복리, 초복리도 다 가능해요. 이거를 다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요. 1년에 연복리 12%를 일복리로 하면 얼마가 되냐, 시복리로 하면 얼마 되냐 이렇게 다 계산이 돼요. 그리고 다 똑같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리라는 개념 관련된 거, 세전, 세후, 월복리, 연복리, 복리, 단리 관련된 거 잠깐 배웠어요. 그러면은 심화 과정으로 복리랑 단리 과정 나오는데 매월 0.21%의 이자를 매월 주겠대요. 매월. 요게 있고 연으로 2.59%를 월복리로 해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이거 보면은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1년 후에 받는 이자는 똑같아요. 10년이나 100년이나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연복리로 따지면 2.63%. 그러니까 월복리 0.21%짜리 가입해도 1년 후에 받는 건 얼마예요? 2.63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단리 관련된 거랑 비교해보면 10년 후에 30%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랑 얘네랑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얘네가 10년 후면 30% 이자 되는 거예요. 2.63이 10년 후면. 이해되시죠? 20년 후면 69% 되는 거고 100년이면 1242%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리로 이렇게 주는 거나 연복리나 월복리나 다 똑같이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모르면 고객한테 가서 야 복리가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요거 관련된 거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자나 연리, 복리, 단리 이런 거 있고 요거를 이제 시험을 치면 CFP라는 시험에서 기시랑 기말이라는 게 나와요. 돈을 지금 넣고 한 달 후에 이자를 받냐 아니면은 지금부터 깎고 넣냐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시나 기말 이런 거 하면 문제 내면 다 틀려요. 보면은 안 배우면 그냥 다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이제 직원분한테도 제가 이거 관련된 거 1년에 이자 얼마 나오는 계산해 보면 기시나 기말 때문에 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잘 배워보시고 예금 적금 나오면은 요것도 좀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일복리 관련된 거 지금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 강의했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월복리 상품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월복리 상품 있나요? 옆에 모아저축은행 아세요? 네. 여기 가니까 여기 간판에 이자 만기 관련해서 월복리라고 나와 있네요. 월복리 상품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월복리 상품 있죠? 근데 월복리나 연복리나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하면 다 같이 돼요. 여기 보면 단리가 나와 있어요. 단리 2.8% 보이죠? 네. 이건 어떻게 해준대요, 이자를? 매월 이자를 준대요, 갖고 있겠대요?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리로 2.8%가 나와요. 그러면 한 달 후에
2.8% 받나요? 한 달 후엔 2.8%를 12달로 나눠서 한 달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달 받아서 1년이면 2.8% 받는 건데, 이자를 받아서 다른 은행에 2.8%짜리 은행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 월복리 관련된 거랑 같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2.8이라는 단리, 매월 이자 받는 거나 그 이자를 안 받고 넣어놓으면은 2.8%로 불어서 2.87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르면은, 야, 단리보다는 복리가 좋아, 이렇게 나오면서 복리 가입하는 건데,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를 2.8%로 또 굴리냐 안 굴리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복리나 연복리 이런 애들 관련된 거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나라에서 금감원에서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단리나 복리 이런 것들 뭐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뭐 그 상품 관련된 거 뭐 갖고 있는지, 뭐 사기 당해봤는지, 이런 애들 전체적으로 검사하는데, 이게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년 전에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16년도에 금융 이해력 조사 관련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 위험 수익 이런 거는 좀 아는데, 원리금 계산이나 복리 계산은 취약한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복리, 월복리 하는 거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 행위 관련해서 금융 상품을 선택하거나 장기 재무 목표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막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뭐라고요? 쓸데가 없다고? 왜 쓸데없죠? 원리금 계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장기 재무 목표를 가지면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해.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몇 년간 몇 프로로 올리냐, 이게 나오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객도 못하고 설계사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줄 알면 고객이 널렸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완전히 블루오션 시장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가 볼 때 나오는 거라서, 장기 재무 목표 설정하는 거 일단 나부터 연습해 보시고, 금융상품 선택하는 거나 목돈 마련하는 것들 고객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금융 이해력 조사 관련된 거 한번 말씀드렸고, 뭐 약간 이제 쉬는 시간에서 이제 신상품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릴 건데, 메리츠에서 경증 친해 진단비 나왔네요. CDR 척도 1점 되면은 돈 주겠대요. 얼마 줄까요? 1,000만 원 주겠대. 1,000만 원. 현대도 나와서 지금 1,0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현대는 뭐 오늘까지 뭐 50세 이하가 1,000만 원이고, 다음 주부터는 45세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1,000만 원짜리 있을 때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CDR 척도 관련돼서 괜찮나요? 네. 엄청 좋아요. 저는 진짜 좋아요. 저 가입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안에 가입할지도 몰라요. 저 보면은. 그래서 CDR 척도 관련된 거, 이거 1,000만 원 주는 건데, 무해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렴하게 가입하는데 전기납이라는 게 나오네. 전기납 뭐 드실까요? 그렇죠. 만기까지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최소 보험료 2만 원 정도로 해서 만기까지 그냥 계속 내는 형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CDR 척도 요거 전기납 관련돼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메리츠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시니어 안보험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간병 이 치매 관련된 거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현대 관련된 거를 보면서 제가 어제 뽑아봤어요. 제 거 이제 가입하려고. 그래가지고 제 걸 뽑아봤더니 보험료가 상당히 괜찮아요. 1,000만 원 주는 거죠. 제가 CDR 척도 1점 되면 1,000만 원을 받아요. 매달 내는 돈을 이렇게 쭉 계산해보면 얼마 낼까요, 총? 얼마면 가입하시겠어요? 1,000만 원 받는 건데. 2만. 2만 원? 2만? 500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 나와요. 그러네. 400 얼마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 나이 때에 그 정도고, 나이가 좀 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계산 못 해봤는데, 적어도 30대에 관련돼서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니까 CDR 척도 관련된 거 꼭 좀 하자라고 하면서 안내해주세요. 그래서 뭐 진단금하고 수술비, 입원비 이런 애들 다 같이 넣고, 응급실 내원비 관련된 거 보이시죠? 3만 원. 응급실은 무조건 넣으세요. 진짜로 이거는 나중에 못 팔아요. 하고 싶어도 못 파는 거고, 다른 데는 이미 잡혔어, 업계 누적이. 다른 데에 응급실 있으면 우리 가입 못 하겠다라고 바뀐 데가 있다면, 그러니까 응급실 관련된 거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 꼭 넣으시고, KB 관련돼서는 대장전망대학 아직 D코드 일반함 주나요? 아직 줘요. 아직 줘요. 아직 줘. 맨날 없어진다면서 아직 줘요. 그래서 대장전망대학 관련된 거 하고, 뭐 아프신 분들 있죠. 아프신 분들 후유장에 1억 넣어준다라는 거 있으니까 아픈 분들
보시면은 후유장애 관련된 거. 이게 뭐 디스크 있는 사람도 뭐 해주고 뭐 이런다는 거니까요. 관련돼서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뭐 DB나 하마, 뭐 삼성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이런 애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밴드 보시면 돼요. 밴드 보시면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으니까 밴드 관련된 거 꼭 보시고, 제가 이제 인스토리얼이라는 좀 희한한 업체를 봤어요. 이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요런 우편 엽서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상이랑 자신 관련돼가지고 자기 신체 사고랑 자상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막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손편지 쓰는 거예요. 우편물이 예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았는데 지금 우편물을 잘 안 쓰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편지로 고객한테 보내서 전화를 해라라는 거예요. 주 목적은 고객한테 전화를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하나 했더니 부모인 고객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자녀거든요. 자녀가 다쳤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신일 때는 얼마, 자상일 때는 얼마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관련된 거 있는 분들한테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내용이고, 뭐 새롭게 관계를 맺고 싶은 고객이나 다이렉트에 가입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걸 보내가지고 나한테 점검 받아봐라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이렉트라는 걸 가입하려고 인터넷에서 다이렉트를 쳐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다이렉트가 아닌데 다이렉트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TM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다이렉트가 아닌데 다이렉트처럼 막 싸게 해준다 라고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관련된 분들 관련해서 점검해주자라는 걸로. 엽서 작성 예시 나와 있네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자녀의 걱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공기청정기 선택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시간 많이 들이시는데 정작 중요한 자동차 보험은 시간을 잘 안 들이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적어라, 아니면 다른 걸로 고객님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선택은 신중히 고르면서 자동차 보험을 대충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무료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막 구구절절히 자상이랑 자신이 어떻게 달라요가 아니라 그냥 안부 묻고 내가 찾아뵙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고객한테 전화를 걸 수 있게끔. 그러면서 통화를 하게 되면 일단 이 엽서를 이제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면 2, 3일 후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3, 4일 정도 있다가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엽서 내용 상기시키면서 방문 약속 잡고, 뭐 어린이 교통사고 있으니까, 근데 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돈을 받을 때 이쪽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돈을 받죠. 근데 이쪽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내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하면 그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누가 이렇게 설명해주거나 점검해 준 적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갈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은 막 방문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갱신, 자동차 보험 1년마다 갱신하죠. 갱신할 때 아니면 권유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갱신할 때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괜찮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서 내가 근처에 방문할 일이 있으니까 인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방문을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자동차 보험 증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증권 재발행 요청하면 바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화를 해야 돼? 고객이 전화를 해야 돼. 그러면은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죠? 그럼 고객 바로 앞에서 당신 보험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고, 그거 아니면 뭐 오케이 마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고객 증권 관련된 거 이렇게 보셔라. 그러면서 어떤 걸 수정해 드려야 돼요? 대물배상 관련된 거 얼마예요? 대부분 1억, 2억 하죠? 얼마까지 올라가요? 10억. 저 얼마일까요? 10억이죠. 당연히 10억이 이런 거는 무조건 10억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관련된 거 이런 걸 올려라. 그러면 보험료 비싸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진다고. 그러면 보험료 얼마 비교해주면 되죠? 얼마 올라가요? 10만원? 얼마 안 올라가요? 1년에 3만원 정도 올라가죠? 얼마 안 올라가니까요. 이런 걸로 무조건 올려놓자 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어떻게 날지 모른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은 일단 상해보험 5억으로 설정해라 라고 해서 최대한 높여. 이거를 5억 안 하면 바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안내 메시지에. 그러면서 뺑소니나 이런 것들 자녀 사고 나고 이렇게 하면 무보험 상해를 갖고 있냐 없냐가 많이 달라지니까 이번에 바꾸자.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를 자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상을 갖고 있는 고객이면 어떻게 해요? 대물도 10억이야. 이것도 5억이고 자상이 있어. 잘했다. 자상도 가입 금액이 있거든요. 가입 금액을 낮춰놨을 테니까 가입 금액을 높이자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엽서 관련된 거 활용하셔가지고 고객한테 전화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련된 거는 이거를 쓸 줄 알면 어떤 게 좋냐라고 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일단 가장의 사망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산 관련해서 자기 자산으로 사망하면 얼마 나온다라는 걸 계산하면서 남편이 사망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 좀 더 넣자라고 해서 종신이나 뭐 이런 애들 쭉 해서 종신보험을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화법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된다라는 거고, 사망보험금 관련해가지고 요새 조금 말 나오는 게 추가납입 관련된 건데, 추납 얘기 아세요? 보시면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거, 내가 매일 10만 원씩 내요. 매월 10만 원씩 내면 10만 원씩 내는 걸로 하다가 사망했어요. 그때 내가 내야 될 돈,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내가 냈는데 원래는 300만 원만 내는 거야. 매월 10만 원씩 30개월이라서 3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내가 추가 납입으로 20만 원씩 더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00을 초과 납입 관련된 이 추가 납입이라고 봐서 돈을 더 줘요. 예를 들어 사망 1억이다. 그러면은 600을 더 얹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주는 회사가 있어요. HH사나 K교라고 시작하는 한사나 교사 이런 애들은 좀 달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원래 내야 되는 거 있죠? 10만 원씩 10년 내는 거면 1200 내는 거잖아요. 1200 이하는 추가 납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요걸 넘을 때만 추가 납입이다 라고 해서 사망하면 그냥 이건 1억이면 1억만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사망 관련된 거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네. 그러니까 추가 납입, 고객한테 추가 납입 해줄 때는 이거를 미리 주는 회사인지 아닌지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내용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납입보험료 라이나 같은 경우는 내가 낸 돈도 얹어주죠. 1억짜리 가입하고 내가 낸 돈 있으면 낸 돈도 받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였으니까 이런 애들 좀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상을 할 줄 알면 애들 관련 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라든가 교육비, 뭐 주택 마련, 그리고 자녀의 결혼 이런 목돈 들어가는 거를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안내해주고 이런 재무 목표 설정해서 내가 매달 얼마씩 투자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 카디프 정기보험 대출 관련된 거는 카디프 관련된 거 나오죠. 카디프 관련된 거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경남 같은 경우는 카디프에 꽂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그 FP님한테 막 다 활성화하게끔 막 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실제로 여기서 계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게 DB를 가져오기에 너무 좋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정보 가져오기에는 아주 좋으니까 이거 막 다 할 수 있게끔 막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티프 관련된 거 꼭 좀 잘 활용해 보세요. 누군가는 계약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품이니까요. 정기보험 관련된 거 잘 쓰시고, 뭐 애가 다치고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드니까 자산 관련된 거 넣자라고 하면서 자산이라는 거 꼭 좀 여기 자기 신차랑 자산 관련된 거 요거를 고객한테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게끔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보험자 상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쓸 줄 알면 좀 좋은 게 배우자의 부모도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뺑소니에 다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애들 좀 점검하자라고 해서 부모님들 거 할 수 있고, 부모님들 거 하다 보면 이런 뭐 무고지 상품이나 간편한 뭐 CDR 척도 1점 이런 것들 막 판매하는 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운전자 보험 관련돼서 500, 2000, 3000이라고 돼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운전자 보험 3가지? 그게 하나 송부는 얼마래요? 1000, 2000, 5000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금액 높은 거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안내하게끔 해주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관련된 거 지금 이거 점검 무료 점검 해주겠다라고 해서 고객 만났잖아요. 고객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혹시 보험금 못 받은 거 있으면은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해보라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끔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이 인스토리얼 얘네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밴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좀 봤는데 아주 멋있는 내용이 많아요. 특히 여기 IFRS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예정된 미래의 실제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보험 계약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면서 그런 건 없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미래에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나 유지율, 뭐 보험사의 상품 설계도 선호도, 여기 보면 똑같은 상품인데 이 사람이 설계한 거랑 저 사람이 설계한 거랑 다른 거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설계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IFRS 17이 글로벌 설계사의 변화될 일상을 조명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아까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재밌어 보이시나요? 네. 그래요. 안볼 수가 없어.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는데 좀 어려워. 생각보다 꽤 어려워서요. 저긴 한데 좀 보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설계사의 품질 보증 관련된 거 나오네요.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일했는지 언제부터 일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새는. 그러면서 품질 보증이 몇 개 있고 민원 해지가 몇 개고 보험업법 위반 이력이 몇 개인지 이렇게 다 조회가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수당 환수 유무라든가 보증보험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나오게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게끔 좀 미리 관리하셔야 되고, 부당승환 관련돼서 지금 점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 비교 안내서 이거 작성할 때 6개월 내에 소멸된 거, 6개월 전후에요. 가입하고 6개월 전후에 예전 거 깨면 여기에 무조건 예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고, 만약에 예로 안 했어 근데 얘가 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비교 안내 확인서 이걸 작성해달라고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작성법이 신규랑 달라서 무조건 다 적어야 되고, 여기 이율이라던가 상품 설명서 참조라는 내용들 이런 것들 무조건 적어야 된다. 이걸 안 적으면 반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반송되고 이렇게 하면 괜히 제재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요거 보시되, 지금은 철새 설계사라 그래서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다가 일로 와가지고 기존 거 막 깨고 이걸로 새로 가입하는 거 있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잡고 있는 거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 누굴 신규로 도입했어, 신입을 데려왔어, 그러면은 이런 거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요거 보시고 자료 사진 찍을 필요 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언제든지 저한테 어느 페이지 이런 거 해달라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현대해상의 친숙 자료라는 거 이거 보셨나요? 네. 밴드에 제가 이렇게 놨죠? 네. 괜찮아요? 이 개띠 관련된 거 나오네. 개띠가 지금 몇 살일까요? 58년 개띠 61? 만 60 되고 이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여간 예술이야. 이 사람들이 뭐만 하면 그냥 뭐 돈이 그냥 다 글로 몰리는 거예요. 보험사들도 이제 이 사람들 노리려고 이렇게 간편이니 이런 것들 막 만들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관련된 거 안내해 주시면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이번에 해보자. 이런 것들 안내해 주시면 되고, 여기 써있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 되고, 소띠 관련돼서도 나오네요. 저희 와이프가 소띠거든요. 소띠는 안정적으로 매사에 차근차근 풀어납니다. 그래서 메모하고 운동 좀 해라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저는 무슨 띠일까요? 저는 양띠거든요. 6, 7년생 양띠. 동안인가요? 네. 그래요? 동안이시네. 79년생 노안이에요. 그래서 시간 동안. 운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움직여라 라는 내용들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숙 자료 관련된 거 잘 활용하셔서 고객분들 만날 때, 제가 예전에 사탕 드리라고 하는 거 있었죠? 네. 사탕 말고 이런 거 줘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안내하시면서 하면 돼요. 경험은 내가 한없이 비싸게 사드린 보석이다 라는 말 누가 있을까요? 고객이 물어보면 야 이거 셰익스피어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해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명언, 요것도 현대해상 자료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고객들 안내해 주세요. 이번 달은 무슨 달이라고요? 점검의 달이에요. 일단 내가 하는 영업 활동 관련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고객 보험 제대로 있는지 점검해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 만들어 보세요. 요거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50장 샀거든요. 요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 뒤에 작성하셔서 보내고, 이것만 보내면 고객이 전화 오죠? 나 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아니요. 전화해야 돼. 전화 안 하면 이거 하나 안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꼭 보내고 전화해 보시고, 그래서 효과 있으면은 제가 이제 단추의 주문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써보시면 돼요. 요건 여기서 마칠게요. 박관준이었습니다.